산을 오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장엄한 건축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산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고대사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까지 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관찰하면 백제가 초축의 시기에 축제했다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축과 관련된 유물들이 신라 유물만 나오더라. 따라서 현재 자료로 봤을 때에는 신라에 의해서 축성된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 건가. 백제가 쌓느냐, 고구려가 쌓느냐, 신라가 쌓느냐 논쟁이 많은 성이었는데 그러니까 타임캡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산성이 바로 이성산성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너지고 소실대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이 성벽 아래에 잠들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고대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사의 미스터리. 이성산성의 주인은 누구인가? 경기도 하남시에 자리한 이성산. 해발 208m의 야트막한 산인데요.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오래된 성벽이 보입니다. 성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정말 돌 하나하나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뒤에 촘촘하게 쌓아 올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는 건 흔치 않습니다. 일단 미적인 측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로 인해 다른 성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랜 세월 독특한 축조 기술을 품고 있는 성벽을 뒤로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남한산, 검단산, 아차산도 보이고요. 한강 물줄기도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하남시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과거 이성산성의 입지는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배후의 넓은 평야 지역을 지키고 강북의 적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이성산성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산성의 규모와 시설은 어땠을까요? 성 안에서 8각, 9각, 12각 건물지가 발견이 됐고요. 저수지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원해 본다면 이성산성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성산성 내부 시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거대한 산성을 만들었던 걸까요? 1986년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성산성의 첫 발굴이 시작됩니다. 발굴은 약 30년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출토된 유물도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산성을 누가 만들어 운영했는지 밝혀졌을 법도 한데요. 1986년에 처음 발굴 시작할 때 당연히 백제산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제산성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랬고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의견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그 성 내부에서 백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유물이 되게 적게 출토됐다. 그래도 백제 유물이 너무 없다, 적다. 주로 이 신라 유물만 나오더라. 따라서 현재 자료로 봤을 때에는 고신라 토기만 나온다 하는 것은 고신라에 의해서 고통일 전 신라에 의해서 축성된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발굴 조사 전에는 백제에 의해 축성된 산성일 거라 예상했지만 발굴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발굴기관의 발표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여기 이성산성 저수지 발굴 현장에서 작은 나무 조각이 발견된 건데요. 나무 조각은 무진년 간지와 도사라는 신라 관직명이 적혀 있는 목간이었습니다. 무진녀라는 것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올려볼 수도 있고 내려볼 수도 문제인데, 일단은 그 발굴단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가장 그 늦게 볼 수 있는 연도를 잡아가지고 660년대 신라가 한양 이쪽 그 한강 지역을 완전히 그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원으로 쳐가지고 553년에 여기를 차지하거든요. 차지하고도 그러고도 100년 뒤니까 그 정도의 그 연도로 놓고 본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놓고 본 거죠. 그러니까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지키기 위해 이성산성을 쌓아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발굴 조사에서 신라 축조서를 반박하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신라 유적인데 안에서 고구려께 나오지. 목간. 나무에다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쓴 글씨들이,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글이냐면 욕살 같으면 이제 고구려의 그 말하자면 그 관료 체계 중에 하나고. 2000년 8차 발굴 도중 저수지에서 고구려 목간을 비롯해 고구려 유물들이 나온 겁니다. 성을 쌓는 거는 거대한 건축행위거든요. 그런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떠한 척도를 사용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산성에서는 두 가지의 자가 발굴이 됐어요. 하나는 길이가 30cm가 되는 당척이 나왔어요. 당나라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만든 표준척. 또 하나는 36cm 정도 되는 자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35cm 내지 36cm 되는 그 척도를 사용한 기록이 없어요. 누가 썼을까 했을 때 중국 외에 다른 척도로 썼던 기록이 나오는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근데 고구려 척 해가지고 고구려 척을 썼다, 이런 기록들은 있어요. 어느 한쪽 면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 전체를 놓쳐. 그러니까 이성산성 하게 되면 물론 신라도 중요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수지에서 삼국의 유물이 모두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거기서 신라 유물이 나오면 여기 신라 거 아니야. 거기서 고구려 유물이 나오면 여기 고구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이성산성이 놓여 있는 이 위치를 보면은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께 안 나옵니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 안에서는 중국 것도 나와야 되고 고구려 것도 나와야 되고 백제 거, 가야 거, 일본 거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한강 유역이 얼마나 국제화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한 나라 것만 나온다? 그건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여기까지 들어보면 백제와 신라, 고구려까지 삼국 모두 이성산성의 주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성산성의 주인을 찾는 일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미궁에서 빠져나올 실마리가 여기 산성 내부에 있습니다. 성 내부에는 이렇게 평면적 80평이 넘는 대형 장방형 건물이 4개소나 있었고 팔각, 구각, 12각 건물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다각형 평면을 가진 건물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다각형 건물을 통해 이성산성의 축조 시기를 가늠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전라남도 순천시 검단산 정상에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산봉우리를 에워쌌던 산성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백제시대 축조한 것으로 밝혀진 검단산성입니다.
이 성 내부에 여러 가지 건물지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기와집을 있었어요. 기와집이. 그 기와들 역시 통일신라 시대 때는 볼 수 없는 백제적인 요소만 있는 그런 기와들이 나와가지고 검단산성의 경우는 성벽의 축성법, 그다음에 여기서 출토된 백제 토기의 여러 가지 기종들, 그다음에 이 시기에 여기서만 보이는 그런 기와들을 중심으로 해서 6세기 중엽경에는 최소한 검단산성이 축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6세기 중엽 백제가 축조한 검단산성에서 다각형 건물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발굴팀은 남아있는 초석을 토대로 건물 형태를 추정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지는 다각형 건물지, 곧 12각 건물지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다각형 건물지의 그 성격은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있기 때문에 망대, 망루의 기능은 당연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어떤 행위를 했을 건가, 행사를 했던 의례와 관련이 있다, 제사를 지냈던 제례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백제시대의 또 다른 산성을 발굴했던 문화재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고려 초에 이제 개국 공신이었던 이도가 쌓은 성으로 원래 알려져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산성에는 이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둘레 한 500m에 있는 성곽 내에서 그 백제 시대에 조성된 건축물들, 특히 다각형 건물지, 방형 건물지, 집수시설, 정상부의 장대로 추정되는 건물지 등이 다 굉장히 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지 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출토 유물로 확인했을 때는 백제 400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 산성에서도 12각 건물지가 발견됐습니다. 12각 건물지라는 자체가 12각이라는 게 이제 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각형을 만드는 건 원은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하늘을 바라보고 만든 건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지 자체가 사람이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는 어떤 공간적으로 전체 공간이 다각을 이루는 형태의 건축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방형이 아닌 이상은 다 뭐 행정적인 어떤 건축물의 기능을 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2과 하늘과 관련된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백제가 축조한 산성에는 제례용 다각형 건물지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백제시대 산성에서 다각형 건물지가 발견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성산성을 백제 때 축조된 산성이라 주장하기에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장소는 한반도가 아닌 일본, 규슈 구마모토 북부에 자리한 기쿠치성입니다. ここ菊池城は、6世紀後半、今から約1350年前に作られた古代の山城です。 기쿠치성 박물관장 하세베 씨는 기쿠치성이 여러 면에서 이성산성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こちらは菊池城の八角形、建物、八角形の古楼ということで復元をしております。ここ八角形建物ですねが発見されましたが、韓国のイーソン三城と同じように2つの建物がセットで出てきております。そしてその横に倉庫群が立ち並ぶという非常に何でしょうか、この建物を中心にこのお城の建物が構成されていると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한반도에 있는 이성산성의 팔각 건물과 일본에 있는 기쿠치성의 팔각 건물, 마치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를 발견한 것처럼 흥미로운 일치인데요.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ここもですねやっぱり八角形の建物というのはやはりその当時日本では見られない建物でしたので、やはりここも韓国の影響を強く受けて韓国の方の築城指導のもとに作られた建物だ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 기쿠치성 축성을 지도했던 한국인. 그들은 대체 누굴까요? 이성산성에서 그랬듯 기쿠치성에서도 저수지에서 결정적인 유물이 나왔습니다. ここからはですね菊池城に米を納めたと言われる木簡であるとか、百済と最も関係があると深いと言われる金銅製の仏像が出土したところになります。ここの部屋では菊池城の中から出土した遺物を展示しております。 이것이 바로 저수지에서 출토된 금동불상인데요. 横から見た姿であるとか全体の姿勢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から韓国の百済と関係があるものだろうというふうなところで言われております。でこの見解については韓国の研究者の方々にも見ていただいておおむね間違い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ご意見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 목간도 있습니다. 木簡には旗人の押しごと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るんですが、おそらく間に米という字が入って旗人という方が米を菊池城内にごと持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おります。 기쿠치성의 쌀을 가지고 온 진씨는 백제에서 건너온 도레인 집단의 성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쿠치성 옆에는 이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없던 백제의 축성 기술을 사용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ここにあるのは菊池城の土塁の一部です。ここの奥にですね土の色の違いが何層かに見えているかと思いますが、これは半築と呼ばれる技術で作られたものです。この半築という技術はお城の土塁を高くするための技術であって、当時日本にはない技術で朝鮮半島の影響を強く受けた技術の跡だと思われます。 일본인들은 당시 기쿠치성을 만든 백제인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도 품고 있었습니다. この銅像はここの菊池城を作る時に百済からおいでになった韓国の貴族の方の銅像になります。菊池城を作る時にはですね当時最先端の技術を用いて作られましたので、ここの銅像ではですね当時やっぱここを作った方々がいかに日本の中で尊敬されてたかっていうのがよくわかる銅像になっておりまして、 기쿠치성 축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인의 존경까지 받았던 백제인들.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それが660年百済が滅亡した時の絵をこちらの方に作っております。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 부흥군과 외국 지원군이 연합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ここで倭はと百済の連合軍は中国と新羅の連合軍に敗れてしまいます。その後日本はこちら九州の方に戻ってきまして、朝鮮半島の方から中国とか新羅が攻め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危機感のもとにですね、九州北部から今の奈良にかけて、古代のお城を急いで作ることになります。その一つとしてここ菊池城が作られております。自分たちでは作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百済からの亡命してこられた方たちの指導を受けながらここの菊池城というのを作っております。
이성산성을 닮은 기쿠치 성이 백제인의 기술로 만든 백제식 성이라면 이성산성의 주인은 누굴까요? 자연스럽게 백제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이 이성산성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고구려성이 바로 이곳에서 이성산성뿐만 아니라 고대 성곽을 연구해온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방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건 고구려 2차 시기 고구려 성벽인데 지대석을 싸서 하중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성벽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구려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예, 백제시대 문법. 그리고 신라가 등성시설을 한 겁니다. 성벽에서 삼국의 축조 흔적이 모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세 나라가 모두 축조했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삼국의 유물이 모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시지구 집수지 조사할 때 가장 아래층에서 백제 유물이, 그 위층에서 고구려, 그리고 가장 위층에서 신라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 이성산성을 점유해서 운영했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산성의 용도가 조금씩 변해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성산성이 오랜 기간 쓰여지면서 처음에는 방어용 성벽이라든가 방어용 성문이라든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올라다니기 쉬운 그런 구조로 바뀌고, 그 얘기 뭐냐면은 이 산성이 처음에는 방어적인 목적의 군사적인 목적이 강한 성이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어떤 종교적이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그런 걸 덧붙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벽과 성문의 구조 변화, 그리고 다각형 건물의 존재는 산성의 용도가 초축 때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데요. 한해 천신에다 그 제사 지내고 지신에다 제사 지내는 그런 의미를 해서, 그 얘기를 역으로 뒤집으면은 이 전통 사회에 있어서, 군주제의 전통 사회에 있어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는 국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시설이 그 성에 있다는 얘기는 그 성은 국왕이 사용했다는, 또는 국왕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격이 높은 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성산성이 평범한 군사 요충지의 역할을 뛰어넘는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산성을 우리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실마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초기 백제의 도읍지가 어디냐? 라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말입니다. 백제의 도읍지로 우리는 흔히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지만 백제사 678년 기간 중 공주와 부여의 도읍을 정한 시기는 약 185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여 년 백제사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백제의 역사는 기원전 18년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한강 유역에 국가를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백제의 건국 설화이자 12세기 고려 때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 시조 온조왕 원년 그 기록이 나와요. 수지, 한산, 등, 부하, 악, 망, 가거지지. 그 한강의 남쪽을 가리켜서 하남이라고 하는데 한강 남쪽이다 이거요. 위례성은 한강 남쪽. 그런데 하남 위례성 전에 또 다른 도읍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남시가 하남 위례성의 백제의 처음 도읍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상당한 기간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리냐 하면은 14년도에 보면은 정월이 봄의 시작으로 보니까 춘정월에 천도를 했다. 천도.
역사학자들은 온조왕이 원년에 한강 이북의 하북 위례성에 도읍을 정했다가 낙랑과 말갈의 침략을 피해 한강 이남의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는 등 천도를 여러 번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4번 옮겼어. 제일 처음에 하북 위례성, 그 다음에 하남 위례성, 그 다음에 한산 한성. 그러니까 한성 시대가 475년간 475년까지 BC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한성시대 백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성 백제의 도읍지가 오늘날 어디인지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웅진백제와 사비백제는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한성백제 시대는 희미하고 때로는 잊혀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한성 백제의 존재를 일깨워 준 것은 몽촌 토성의 발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백제 시대의 유물이 나오자 몽촌 토성이 한성 백제의 왕성이라는 견해가 대두되는데요. 그로부터 10년도 채 되지 않아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풍납 토성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발굴 조사를 통해 풍납 토성이 폭 43m, 높이 11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판축 토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풍납 토성 또는 몽촌 토성이 한성 백제의 왕성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근초 고왕이 고구려 정보를 마친 뒤 이도 한산,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원전 5년에 이제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 몽촌 토성이나 풍납동 토성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71년에 아까 그 고구원왕을 사살하고 고구려의 보복이 들어와서 지금 이성산성 하남시로 옮긴다고. 옮기면서 석성을 쌓아요. 처음 이제 백제로서는. 371년이야. 371년에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서 고구원왕을 사살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산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천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고구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이성산성의 석축으로 성을 쌓고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보다 방어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이성산성으로 천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부터 아신왕 때까지는 확실하게 이 이성산성이 백제 왕성으로 사용됐을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보복이 두려워 근초고왕이 왕성을 옮긴 곳 한산. 거기가 바로 이성산성이라는 겁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이성산성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성 백제의 왕성은 추측만 할 뿐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백제사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한성 백제의 왕성, 이성산성일까요? 그 답을 찾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성산성의 초축 세력이 신라가 아닌 백제로 밝혀진다면 이성산성은 한성 백제의 왕궁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성산성의 주인 찾기는 우리 고대사의 오랜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될 겁니다. 이성산성의 성벽과 성문, 저수지와 건물지에는 수많은 역사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더 많은 발굴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이곳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유구한 역사의 이성산성을 품고 있는 곳 하남. 이곳에서 백제 시대를 떠올리며
역사적 상상력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심정보입니다. 네, 시선은 이제 피디님 얼굴 이렇게 봐가면서 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 중기 시대의 백제 역사를 복원해야 되는데 불구의 역사를 완전체 역사로 만들려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복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산성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거예요. 이성산성을 잘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 그 백제 초기 한성시대 백제의 상당히 중요한 그 문화사적인 정치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이성산성은 아직도 우리의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성이다. 그러니까 신라성이 맞다, 백제성이 맞다, 뭐 이런 거보다도 모든 상상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해석 여지가 많은 그러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 이성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